안녕하세요. 밀레니얼 TV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1억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500만 원에 당첨이 됐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 2천만 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첨금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생각했을 거예요. 500만 원에 당첨이 됐을 때는 500만 원으로 갖고 싶었던 옷을 사거나 게임기를 사거나 핸드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꾸거나 그 외에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거를 사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당첨이 됐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 해외여행이라든지 중고차를 바꾼다든지 아마 그 정도 생각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복권에 1억이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당첨금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번에는 이 앞전의 얘들과 다르게 다른 걸 생각했을 겁니다. 1억이라는 당첨금이 생기면 땅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차이점이 뭘까요? 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모였을 때는 우리가 소비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갖고 싶었는데 비싸서 갖지 못했던 물건들,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런 동경의 물건들, 고가품의 제품들, 그런 것들을 사려는 소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이 생기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비보다는 투자와 저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 금액을 1억으로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회 초년생 때 목표 금액을 1억이라고 목표를 잡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소득이라든지 생활에 따라서 빠르게는 3, 4년 안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5년, 6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모두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이라든지 지출에 비해서 속도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누구는 빨리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느리게 할 수도 있지만 방향이 처음부터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 금액을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표 금액을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잡고 시작하셨다면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또 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표 금액을 1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억이 모이면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직접 제가 경험해보는 사람으로서 1억을 모으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하루에 만원씩, 2만원씩, 3만원씩 저축해서 아니면 월급에서 강제적으로 100만원씩 매달 떼어놓고 아껴 쓰면서 생활을 해도 1년이면 1200만원이 모이죠. 2년만 저축해도 2400만원은 모아요. 이렇듯 1000, 2000 단위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 됐건 회사원이 됐건 자영업자가 됐건 1, 2천 모으기는 비교적 쉬울 거예요. 하지만 1억 모으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보통 이 마의 고비가 저는 한 4천 정도라고 생각해요. 4천만원 정도가 모이면은 그때부터 뭔가 급하게 또 쓸 일들이 생길 거예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지출을 해야 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돈이 필요해서 갑자기 빌려줘야 된다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생기긴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1억은 달성하셔야 돼요. 1억까지 만들기가 5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아요. 무조건 1억을 달성해야지만 1억의 벽을 넘어야지만 그때부터는 돈 모이는 게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거예요. 1억까지 모으는데 10년이 걸렸더라면 그 다음부터 1억에서 10억까지 모이는 데는 약 3년에서 5년 정도도 안 걸릴 겁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마치 눈덩이와 같아서 점점 더 굴르면서 불어나는 속도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그 마의 벽을 1억의 벽을 넘는 순간 여러분이 그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돈을 모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벽이 저는 1억이라고 생각해요. 1억을 모으기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목표는 1억으로 잡되 중간중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1억 모아야겠다. 1년에 1000만 원씩만 모아도 10년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10년 안에 1억을 모아도 잘 하시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만 저축을 해도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이자를 제로라고 쳤을 때 10년만 모아도 1억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10년 동안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10년이 지나도 1억 못 모으는 사람 많습니다. 10년이 걸려도 일단 하세요. 여러분 10년 뒤에 변할 것 같습니까? 독한 마음이 없다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선배나 후배들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대충 모으면 모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모여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계획이 없으면 그대로 다 소비로 나가버립니다. 소득이 작고 적은 건 상관없어요. 계획과 목표, 계획이 없으면은 절대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도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도 계획과 목표가 없으면 다 허공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서 1년에 1200만 원 모으는 거요? 사회초년생들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약간 독하게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 저축하는 거, 2년에 2천만 원 저축하는 거, 한 1, 2년은 대부분의 사람들 시도하면 할 거예요. 근데 1, 2천이 모이고 나면 그 돈을 막 쓰고 싶어져요. 막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싶고, 미국 여행 갔다 오고 싶고,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고, 호텔 잡고, 선물 사고 뭐 하면 몇백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금방 사라집니다. 해외 한번 갔다 오면. 그렇게 해서 사회초년생들이 1, 2년 열심히 모아놓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모아놓으면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약 소비를 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모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4년만 모으면 4,800만 원, 은행에 넣고 이자 넣고 하면 5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년만 부지런히 모아도 1억 모아집니다. 여러분 8년이 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8년 뒤에, 10년 뒤에 지나고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1억 한 8년 뒤에, 10년 뒤에 지나고 생각하면 그때라도 조금씩 모아서 할 걸, 그러면 지금이면 1억은 모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직접 경험해봤고 같이 돈 모으기를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저는 오랜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무려 15년간 세월을 지켜봤는데요. 갈리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한 사람은 하게 돼 있고, 중간에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 반드시 1억으로, 무조건 목표는 1억이라고 생각하시고 5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장기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3년 동안 내가 3천만 원을 모으고, 그 뒤에 3년 동안은 3천을 8천으로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분화해서 달별로 한 달에 얼마씩을 모아야 1년에 어느 정도가 모이고, 1년에 어느 정도가 모였으면 그 다음 2년째는 조금 더 높게 하루에 10,000원씩 저축했으면 1년 뒤에는 하루에 20,000원씩 저축을 하고, 3년 뒤에는 하루에 30,000원씩 저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높여나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듯이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돈을 모으는 거는 이렇게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처음 출발은 다들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지런히 하는 사람들은 못 당할 거예요. 돈이라는 건,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돈이 돈을 불러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지금부터 1억을 모으기 위한 장기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이룩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때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니었어요. 정말 돈 적게 버는, 정말 최저시급 정도에 못 미치는 그 정도의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저는 1억을 모았어요. 여러분도 계획 한번 세워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마음 독하게 먹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계획을 세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앞으로 시리즈로 올라오는 경제 관련 컨텐츠들을 다 시청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종잣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그리고 종잣돈을 모은 걸 어떻게 불려나가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의 투자는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모두 컨텐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앞으로 꾸준히 시청하시면 정말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밀레니얼 TV는 앞으로 계속 이런 유익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오니 앞으로 함께 여러분들 돈 모아서 목표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좋은 내용으로 양질의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